자, 제가 오늘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시장을 다시 체크해 보면은요, 국제유가시장은 이렇죠. 오펙에서 12월 달 회의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즉,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공급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공급을 더 조절하겠다. 즉, 감산을 늘리겠다. 그런 부분은 이미 국제유가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날 나온 얘기는 러시아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없는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었죠. 그런데 10월 23일 날은 국제유가가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뭘로 좀 반등시킬까? 자, 터키 문제? 자, 터키는요, 이날 시리아 북동부에서 영구 휴전을 준수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어이구, 터키 잘했네, 잘 생각했어, 내가 그 보답으로 제재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시리아 북동부의 안전지대가 만들어졌다. 쿠르드족은 안전하며 우리와 잘 협력해왔다. IS 포로들도 그대로 잡혀있다. 그동안 중동 사태 개입으로 희생이 너무 많았는데 나는 다른 과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동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터키의 휴전으로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감소됐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제 유가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명분을 제시하는 거죠. 6주 연속 늘어날 줄 알았는데 조금 먼저 발표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봤더니 시장에서는 290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가한 게 아니라 170만 배럴 감소했네. 야, 훨씬 난다. 6주 연속 증가한 게 아니라 6주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네. 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미국 석유협회에서 야, 우리 자료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 445만 배럴 증가했는데? 라고 발표했는데 야야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뭐 증가돼서 뭐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주식이 뭐지? 나 주식 투자 좀 해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트가 유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급이 중요할 때도 하고 어떤 때는 재료가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정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유행처럼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돌고 돌아요. 근데 그런 기법들도 결국에 차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차트도 호행성입니다. 그죠? 물론 차트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트를 본다고 미래가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하나, 일정이라든가 재료가 있다고 해도 그 일정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딱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료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역정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뭔가라도 이렇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니까 자꾸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관점을 바꿔보시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해드려요. 제가 옛날에 이 주식 매매, 이 실전 매매에 대한 강의를 나갈 때 제가 맨날 제일 처음에 제 PPT 자료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이거를 제일 먼저 PPT에 띄워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관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는
비슷한 호재와 비슷한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력일 수도 있고요. 큰 손일 수도 있고요. 파워먼일 수도 있고요. 있죠. 하여튼 뭔가 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신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뭔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서요. 주식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순진무구한 개인들에게, 순진무구한 투자자들에게 요렇게 어딘가를 비춰주고, 야, 니네 요것만 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쫓고 있는 동안에 시장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좀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건 내가 예민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늘 우리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는 버리는 게 똥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 계시는 분들, 이렇게 어른들 사시는 이렇게 냉장고 열어보면 몇 년 된 장아찌는 기본이고, 그죠? 막 곰팡이가 이렇게 쓴 것까지 그냥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부터 약간 웬만큼 상한 거는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글쎄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걸 먹어봤겠죠. 어떻게든지 먹었겠죠.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음식을 상한지 안 상한지 잘 몰라요. 분명히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많은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도 죽진 않고 잘 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감하지는 않는데, 원래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요.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동안, 민감하지 않아서, 예민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기저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냥 똥꼬발랄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크게 입고, 너무 그 고통이 크고, 너무 피해가 커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거는요,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보지 말고 자꾸 안 보이는 거를 좀 쑤셔보세요. 예,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여기저기서 분명한 전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제가 맘만 먹고 사기를 치려고 잡으면,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주도 정도는 팔아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100% 확신하지 마시고요. 항상 20%만 참조.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쟤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참조를 하세요. 저는 요즘에 점점 더 드는 생각이, 야, 정말 내년도 뭐가 하나 터지겠구나.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앞당겨서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엇박자로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요, 계속 그 전조 현상을 좀 찾아보세요. 지금 돈다방 미쓰리에서 모든 거를 다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름대로 많이 다루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제가 또 이런저런 수다를 떠느라고 또 시간을 또 말아먹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 체크를 못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을 참조로 해서, 그래? 그럼 다른데 혹시 전조현상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독일 외무장관이요. 유럽연합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서 2주나 3주간의 기간에 다시 추진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통제라. 자, 독일 때문에 연기가 실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원하지 않으며 31일까지 영국 의회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1일까지 브렉시트가 되기 원하는 거는 국민들의 염원임이 명확하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지금 브렉시트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날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존슨 총리는 31일까지 무조건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아직까지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0월 24일이잖아요. 그럼 진짜 앞으로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존슨 총리는 계속 31일 날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장해 달라고 존슨 총리는 자기 서명이 담기지 않은, 즉 영국 의회가 원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연장 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존슨 총리 저 새끼는 뭐야 저거. 지가 총리인데 지는 지 사인을 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연장을 원한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영국 존슨 총리가 보내온 그 3개월 연장 공문에 대해서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슨 총리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존슨 총리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자기는 31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존슨 총리가 지난번 합의한 내용이 의회를 지금 통과하는 게 계속 보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장해 주십시오라는 그 공문을 유럽연합한테 보내면서 자기가 영국을 대표하는 총리니까 자기가 서명을 해서 딱 보냈다면 유럽연합에서는 아마 고민하지 않고 1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연합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빈정상하다고 했더니 빈정상하다는 말이 안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하여튼 빈정상한다라는 걸 대신할 만한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오늘만 쓰겠습니다. 빈정상한 거예요. 유럽연합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10월 말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연기를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1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거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연장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날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이 될 것 같은데 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번 주 중에 그냥 우리 서면으로 하자. 우리가 영국 때문에 또 모여야 돼? 또 브뤼셀 가야 돼?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게 뭐냐면 존슨 총리가 자기가 서명을 해서 1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이 알았어 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연장을 해줬을 텐데 지금 존슨 총리가 행하는 짓이 자기가 사인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보내는 거다라는 식으로 되게 어찌 보면 이게 외교적인 무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는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연기는 해줘야 될 텐데 굳이 3개월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독일 외무장관이 유럽연합 탈퇴협정을 비준하기 위해서 2주나 3주간의 기간을 다시 추진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그러니까 10월 31일이니까 알았어. 그러면 저렇게 존슨 총리는 10월 31일까지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니네 지금 영국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기는 지금 이쪽 유럽연합 쪽에서 기분 나빠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연장해 줄게.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가 불안한 이유가요. 연장은 하긴 할 텐데 1월 31일까지 아니라 뭐 11월 말까지 혹은 올해 연말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나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야, 지금 3년을 끌어왔는데 3개월 끝나고 그게 지금 되겠냐? 오히려 더 지금 정신없고 더 그렇지? 더 복잡하고 더 불확실성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끄는 것 자체를 이젠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정치적이던 어떤 뭐랄까요. 그 세계적인 이제 새로운 어떤 강국을 다루기 위해 패권 전쟁이던 그 모든 문제들을 결국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이 시장에 뛰어든 경제인들, 그러니까 경제 참여자들이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온몸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1월 31일로 꼭 연기된다라기보다 혹시 그냥 한 달짜리 정도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예. 앞으로 영국의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관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전조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날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이 명분으로 붙었냐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회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회의를 끝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고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저는 늘 이래요.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 이야기가 진짜 좋아할 만한 얘기일까라는 걸 의심해 보는 거죠.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고 언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안 사준다고 했습니까? 얘네는 늘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뭐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또 하나, 어떤 시장 가격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국이 니네 미국 농산물 사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만큼 사주기로 했는데 아유 우리 중국 수요가 뭐 그렇게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즉 수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못 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겠다고 얘기한 만큼보다 덜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네들은 늘 얘기합니다. 또 하나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뭡니까? 그럼 계속 위안화를 인상하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럼 위안화를 계속 인상하면 위안화 인상 이꼬르 안정인가요? 아니에요. 경제 지표에서 이런 것은 한쪽 면으로는 뭔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금값이나 국제유가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때그때 해석에 따라 다르잖아요. 즉 리커창 총리가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자기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마치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미국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합의를 잘 이끌기 위해서 뭔가 조금 좋게 얘기한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중국 애들은요. 저는 중국 사람을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뭐 주워 듣건 뭐 어떻게 했건 알아듣는 중국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동안 쭉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가 중국이 뭐 시간을 얻어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쭉 보면은요.
절대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농수산물 안 사줄 겁니다. 왜냐고요? 저라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협상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전조현상. 뉴욕 연방은행에서 오버나잇 금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일 날 뉴욕 연방은행에서 오버나잇 레포를 통해서 649억 달러를 시장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 말고 2주짜리 레포를 통해서 350억 달러를 시장이 풀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날 이 푼 돈을 쭉 봤더니요. 오버나잇 수요는 하루에 지금 750억 달러를 풀기로 했는데 하루에 750억 달러를 풀기로 했는데 22일 날 수요가 얼만큼 들어오나 봤더니 649억, 한 650억 정도 잡고 한 100억 달러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주짜리는 하루에 350억 달러를 풀기로 했는데 2주짜리 레포에 몰려든 수요가 2배라고 합니다. 522억 달러가 응찰됐다고 합니다. 푸는 돈은 350억 달러를 풀고 있는데 나 2주짜리 레포 금리 쓸 거야라고 몰려든 자금은 522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9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10%까지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된 일이라고 했어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기업들이 3분기 법인세 내려고.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제가 아니라 그랬죠? 뭐 젠장 그러면 뭐 작년에는 법인세 안 냈나요? 재작년에는 법인세 안 냈습니까? 왜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레포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법인세 내느라고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 작년에는 3분기 법인세 안 냈나요? 자, 그때 시장에서는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가 이렇게 10%로 뛰자. 아이, 이거 큰 문제 없어요. 이거 미국 기업들이 3분기 법인세 내려고 그랬어요. 라고 했다가 지금요, 이 레포 금리를 11월, 뭐 내년까지 계속 확대 유지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래요. 참 별의별 명분을 다 갖다 붙이죠. 제가 오늘 관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9월 16일 레포 금리가 10% 뛰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단기 금리 시장이 부담이 가고 있어요. 하루짜리 오버나잇 금리는 750억 달러를 제공하는데 650억 달러 정도 수요가 붙어서 그나마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2주짜리 레포 금리는 레포에 대해서는 350억 달러를 풀고 있는데 522억 달러 응찰이 들어왔다. 연말로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그죠? 여러분들 연말로 가면 뭔가 자꾸 귀결시켜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연말 갈수록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날 다시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 한도를 뉴욕 연방은행에서 원래 750억 달러 풀기로 했죠. 1200억 달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24일이랑 29일에 예정된 기간물 레포 운영도 최소 450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형 은행들이 최근 단기 자금 시장의 혼란을 조장해서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형 은행들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레포 금리 같은 것들을 막 급등시키고 일부러 막 이 레포 금리 올라가라 그래 막 자금을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이래서 시장에서 와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자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연준 돈 풀어야 돼. 빨리 대차 대조표 확대해야 돼.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월가에서 대형 은행들이 일부러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을
혼돈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예,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뭔 개소리야. 아니야. 야, 지금 왜 이렇게 레포 금리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이 유동성을 규제하느라고 은행들의 문턱을 높여놔서 즉 은행들이 쉽게 돈을 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레포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월가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다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작년에는 뭐 재작년에는 아니 뭐 월가의 얘기에 따르면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언제 강력하게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16년인가요? 뭐 그때 한 2017년 그때 뭐 그 월가에서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주 극단적으로 즉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돌려가지고 막 통과시켰대요. 물론 그만큼 자금을 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월가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조현상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가끔씩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을 때요. 이렇게 진짜 왜 뭐 제 주위에는 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그 학생들은 없지만 사회 경험이 좀 적은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어찌 보면 뭐 이게 제가 단순하다고 표현 쓰는 게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사회생활을 안 하고 그냥 책으로 공부하고 이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떤 경제라든가 주식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제가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면 그 대학생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하고 이런 걸 막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서 막 찾아봐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되게 단순하게 보는 게 이런 거죠. 레포 금리가 11년 만에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10%까지 뛰었어요. 원래 이 오버나잇 레포 금리는 연준의 시장 금리랑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자,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10% 뛰자 시장에선 어떤 명분을 갖다 붙입니까? 어떤 핑계를 댑니까? 기업들이 3분기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명분을 깨부셨습니까? 작년에는 3분기 법인세 안 냈나요? 왜 작년에는 왜 레포 금리가 급등 안 했을까? 이렇게 딴지를 걸죠.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단순한 겁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되게 멀쩡한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또 뭐라고 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한 얘기 보면 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래요. 뭐 단기 자금의 교란. 자, 즉 그 얘기는 대형 은행들이 최근 연준한테 돈 풀어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기 자금 시장을 교란시킨다.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월가라는 곳이 대단하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는 상황이 이런 거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을 지금 겪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그 유동성을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여전히 우리가 유동성을 컨트롤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유동성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 단기 자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분을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되게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분명히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A가 B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근데
B는 이렇게 생각하죠. 쟤는 뭐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야. 나가 뭐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B는 A가 자기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가 B를 컨트롤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 한낱 인간이 법인세를 내느라 그랬다는 둥, 은행들에서 단기 자금을 교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또 은행들은 또 너무 눈높이를 높여놔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못 풀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둥, 나름대로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요. 제가 어제는 뭐 계속 멀미약 타령을 했지만 제가 앞서서도 한번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악재가 딱 도드라지지 않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질금질금 이렇게 흘러가지? 예. 어느 순간 딱 봤더니 내 잔고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종목이 이렇게 안 올라가지? 예. 그런 상태에서 뭔가가 빵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미쓰리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한 중반 전부터 중반 전이죠? 계속 현금 가지고 계시라고 현금도 투자라고 왜 얘기해 드리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뼈저리게 실감하실 수 있는 일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또 상승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머나 금리 인하 한다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또 약간 또 반짝해서 시작해서 가능한 그 반짝으로 시작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 주식시장에서 계속 나중에 피해 보시고 우시더라고요. 자, 지금은 좀 똑부러지게 좀 여우처럼 그리고 살짝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한 마음을 갖고 시장과 잘 상의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